씨. 엄마. 엄마야. 엄마야. 어떡해. 어머. 안녕하세요. 수다맘 베이킹의 사오쌤입니다.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전분을 좀 비교해 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전분 비교를 한번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던 차에 댓글을 보고 바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전분들을 좀 구매를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베이킹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분은 옥수수 전분이죠. 콘이 옥수수고 스타치가 전분 해서 옥수수 전분, 콘스타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박력분과 콘스타치가 호화의 온도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가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옥수수 전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개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일부 콘스타치로 대체를 하거나 크림을 끓일 때 밀가루와 콘스타치를 혼용해서 써도 독특한 식감이나 질감을 내지 않고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콘스타치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자 전분이나 고구마 전분, 타피오카 전분 같은 다른 전분들도 있잖아요.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길래 베이킹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지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 더 이해가 빠르고 확실하게 그 이유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전분들을 사용해서 제누아즈를 구워보고 또 크렘 파티시에를 만들어 봐서 정말 얘네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력분 사용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옥수수 전분, 콘스타치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이건 고구마 전분이고요. 감자 전분, 그리고 타피오카 전분. 이렇게 5가지로 제누아즈, 그리고 크렘 파티시에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킹에서 전분이라는 것은 수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성도 만들어내고 오븐 안에 들어가서 호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조를 형성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전분들이 다 호화되는 호화 온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그 점성의 느낌이나 탄력?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분들의 질감부터 확인해 볼게요. 약간 뭉침은 있지만 부드럽게 떨어지는 박력분을 기준으로 두고 콘스타치는 뽀드드드득 하면서 눈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나고요. 손에 잘 들러붙어서 털어내지지 않아요. 고구마 전분은 뽀도독거리는 느낌이 덜하고 콘스타치에 비해서 뭉침이 덜해서 손에 묻어남도 덜한 것 같아요. 감자 전분은 딱 봤을 때는 제일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손으로 만지면 잘 뭉쳐지지 않고 손에도 거의 묻어나지 않네요. 타피오카 전분은 이렇게 뽀드득한 느낌이 콘스타치와 가장 비슷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전분들 자체에서도 질감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제 제누아즈를 만들어 보면서 다른 차이점들도 비교해 볼게요. 제누아즈를 만들 때는 100% 박력분과 나머지 전분들은 박력분 50%, 전분들 50%로 반반 섞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5가지의 전분을 사용해서 제누아즈를 구워가지고 와봤어요. 이건 박력분, 그리고 콘스타치랑 박력분 반반, 고구마 전분하고 박력분 반반, 감자 전분하고 박력분 반반, 타피오카 전분하고 박력분 반반, 이렇게 다 반반씩 섞어서 제누아즈를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온 제누아즈를 보면 박력분만 100% 쓴 게 가장 높이가 낮게 나왔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글루텐이 제일 많잖아요. 전분 가루들은 전분은 가지고 있지만 밀가루에는 전분하고 글루텐이 존재하거든요. 글루텐은 수분하고 만났을 때 치대면 치댈수록 만지면 만질수록 점점 더 탄력이 생기는
그런 성질을 말하는데요. 밀가루 양이 많아지면 그 글루텐 양도 많아지게 되겠죠. 똑같은 수분에 밀가루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글루텐의 탄력이 더 많이 생겼을 것이고, 이렇게 글루텐 탄력 때문에 부풀지 못하고 적당하게 부푼 이 상태로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반씩 당력분이 섞여 있어서 글루텐이 존재하긴 하지만 반절의 양이 글루텐이 없는 전분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더 100% 박력분 제누아즈보다 더 많이 부풀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누아즈가 많이 부풀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제누아즈를 좀 많이 부풀리기 위해서 콘스타치를 많이 섞어야겠어, 뭐 다른 전분들을 많이 섞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적당하게 부푼, 딱 레시피만큼 부푼 제누아즈가 가장 좋은 제누아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분을, 박력분의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누아즈를 만들 때. 그때는 글루텐의 양을 조금 줄여서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주기 위해서고요. 그런 목적이 있을 때는 전분으로 일부 박력분을 대체해서 레시피를 구성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반을 다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먹어봐야 알겠지만 식감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그 예측을 한번 직접 먹어보면서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콘스타치는 베이킹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예상이 돼요. 근데 이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타피오카 전분은 정말 예상이 안 됩니다. 반죽을 섞을 때부터도 약간의 차이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한번 먹어보면서 요것들을 정말로 콘스타치 말고 다른 전분으로 대체해도 되는지를 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누아즈는 안 먹을게요. 박력분 제누아즈는. 먼저 콘스타치 제누아즈를 먹으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만졌을 때 느낌은 박력분만 들어간 제누아즈가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들고요. 얘는 더 가볍지만 그만큼 퍼슬한 느낌이 들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기공이 많고 더 많이 부풀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콘스타치를 많이 섞는 것은 높이를 뽑아내는 데는 괜찮지만 부드러운 식감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진짜 그런지 먹어볼게요. 뜯겨질 때도 글루텐이 부족하기 때문에 후루룩 하고 끊어지네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퍽퍽해요. 매트한 느낌. 확실히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콘스타치를 박력분에 대체하면 식감이 가볍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글루텐이 좀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잘 씹힌다, 이렇게 툭툭 끊어진다라는 뜻이에요. 확실히 그게 확 느껴지고 그만큼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부풀어서 퍼슬퍼슬하다. 일부 한 많아봤자 20% 안짝으로 대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박력분을 빼고 콘스타치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50%까지는 추천하지 않아요. 다음 고구마 전분. 고구마 전분은 색깔도 조금 더 진하더라고요. 약간 잿빛 같은 느낌. 그래서 색깔도 좀 안 이뻐요. 제누아즈 자체가. 그리고 콘스타치 말고 이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 타피오카 전분은 가운데가 이렇게 싹 좀 꺼졌어요. 요렇게. 그만큼 형체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분이 하는 역할이 과자의 형체를 만들어주고 그 구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애다. 특히 타피오카 전분은 굉장히 많이 꺼졌죠. 가운데가 움푹 들어갔다.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도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도 가운데가 좀 더 눌린 느낌이 확실히 나요.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선 맛이 살짝 떨어져요. 밀가루가 콘스타치보다 맛이 좀 더 있거든요. 근데 콘스타치보다 고구마 전분이 좀 더 맛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질감이 달라요. 콘스타치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에서 글루텐만 이렇게 빠진 느낌이라면 얘는 글루텐의 탄력은 없지만 이 전분이 갖고 있는 점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반죽할 때부터도 좀 느껴졌는데 그게 느껴져서 좀 탄력적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글루텐의 탄력과는 좀 다른 약간 이렇게 탱글탱글한 그런 식감이 존재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맛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뭐 한 20% 정도 대체를 할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막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색깔 빼고는 생각보다 막 엄청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맛이 좀 떨어지는 게 문제지. 근데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닐까요? 맛이 떨어지는 게. 자, 감자 전분. 역시 가운데가 좀 꺼졌기 때문에 가운데의 밀도가 좀 높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완전히 익은 노른자 처음엔 좀 퍼석퍼석하다가 침이랑 섞이면은 왜 이렇게 좀 뻑뻑한데 혀에서 이렇게 밀리는 그런 부드러움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어우, 이상해요. 맛도 없어요. 그리고 입안에서 뭔가 이렇게 알알이 좀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네요. 감자 전분은. 특이하다. 별로야. 고구마 전분보다 더 별론데요? 자, 타피오카 전분. 타피오카 전분은 공차 먹을 때 안에 펄 있죠, 펄. 탱글탱글한 거. 그거 만드는 애가 타피오카 전분이거든요. 그만큼 되게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그 탄력 때문인지 이렇게 가운데가 꺼진 것 같고 가운데가 꺼졌으니까 당연히 더 이렇게 눌린 느낌이 납니다. 오, 탱글하네요. 쫄깃쫄깃해요. 오, 신기해. 펄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탱글탱글합니다. 탱글탱글. 맛은 엄청 떨어지진 않아요. 베이킹에서 약간의 탱글함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타피오카 전분을 일부 좀 밀가루에 대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50%를 섞었을 때는 이렇게 가운데가 주저앉는 이런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대체하지 말고 한 20% 안짝으로 좀 대체를 해도 얘는 그 약간 그 탄력적인 그런 타피오카 전분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식감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파운드 케이크나 뭐 휘낭시에나 이런 스펀지 케이크에도 이 타피오카 전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감자 전분과 고구마 전분은 우선 가지고 있는 특징이 타피오카 전분만큼은 아니지만 도드라치는데 맛이 좀 떨어져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살리고 싶을 땐 사용해도 괜찮지만 이 스폰지 케이크에서는 맛이 떨어지는 거는 꽤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제누아즈에서의 결론. 자, 다음 요 전분을 가지고 끓여본 크렘 파티시에를 비교해 볼게요. 박력분, 콘스타치,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 타피오카 전분 이렇게 5가지의 전분으로 커스터드 크림, 다른 말로 크렘 파티시에를 끓여서 차갑게 냉장고에 보관을 해둔 후에 가지고 와봤고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타피오카 전분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거 한번 보세요. 흐느적. 굳이 박력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만져지는 모습이 뭔가 흐느적거리는 이 느낌. 끓일 때부터도 뭔가 약간 콧물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식은 다음에도 굉장히 흐느적거리는 느낌이고요. 박력분이랑 콘스타치는 되게 비슷해요. 질감 자체가 굳어졌을 때도 끓일 때도 그렇게 막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콘스타치를 베이킹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별로 밀가루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콘스타치가 약간 단단한 느낌이 살짝 드나? 정도 느낌이 박력분과 콘스타치는 별반 다르지 않은데 타피오카 전분이 이 5개 중에서는 굉장히 흐느적거리고요. 고구마 전분하고 감자 전분 살짝 비슷한데 감자 전분이 좀 더 야들야들 말랑말랑한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곱게 풀어서 맛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커스터드 크림 풀어봤고요. 풀 때 느껴지는 것은 박력분하고 콘스타치의 차이점도 굉장히 좀 많이 느껴졌어요. 박력분이 콘스타치보다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전분의 점도의 차이인데요. 콘스타치가 박력분보다 점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다른 재료는 다 똑같고 밀가루와 콘스타치만 똑같은 양을 넣고 끓였을 경우에는 콘스타치를 넣고 끓인 크렘 파티시에가 점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뻑뻑하게, 좀 더 되직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크림을 풀어낼 때도 박력분이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풀 때 콘스타치까지는 이렇게 둘은 그런 느낌의 차이인데, 이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 타피오카 전분은 엄청 끈적한 점도가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 최고가 정말 이 타피오카 전분은 휘퍼 날에 이렇게 말려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점성이 느껴졌고, 와씨, 어머, 어머야, 어머야, 어머 어떡해, 어머, 아씨, 어머야. 막 튀어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엄청 웃었네요. 이렇게 끈적끈적해요. 역시 펄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분인 것 같아요. 감자 전분하고 고구마 전분도 약간 끈적끈적한 그 점성이 느껴졌지만 타피오카 전분만큼은 아니고요. 얘는 무슨 슬라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놀랐어요. 그거를 한번 먹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가장 부드러운 박력분. 확실히 부드럽네요. 그리고 전분보다 밀가루가 좀 더 고소하거든요. 밀가루의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콘스타치. 확실히 되직한 느낌이 들고 약간의 조금 더 찰진 느낌, 탄력 이런 게 느껴져요. 하지만 비슷해요. 박력분만으로 콘스타치의 그 되직함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한 1.2배, 1.3배 정도로 양을 늘려서 만들면 두 개가 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 정도의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깊이감 있는 맛은 확실히 밀가루가 좀 더 있어요. 다음 고구마 전분. 끈적거려요. 끈적끈적. 콘스타치는 끈적인다는 느낌보다는 밀도 있고 좀 묵직한데 부드럽다라는 느낌이라면 쩍쩍 붙는 느낌. 확실히 제누아즈처럼 맛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제누아즈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여기서도 다 있네요. 전분의 호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누아즈도 구워지는 거고 커스터드 크림도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호화했을 때의 그 질감, 느낌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누아즈에서는 정말 먹지 못할 그런 약간 이상한 맛이 느껴졌는데 고구마 맛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혀에 남는 그 약간 버스럭거리는 그런 질감이 좀 있네요. 자, 감자 전분. 좀 더 탄력이 느껴지고. 와, 감자 맛이 느껴진다. 고구마랑 약간 엇비슷한 탄력. 근데 그 탄력이 좀 또 질감이 좀 달라요. 근데 맛이 감자 맛이 나는데? 저는 고구마보다 감자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요? 와, 감자 맛이 나 신기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고구마 전분이나 감자 전분이나 타피오카 전분을 쓰지 않는 이유는 어쨌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너무 강해서예요. 그 특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고 좀 더 이렇게 뭔가 탄력이 확실히 점성이 좀 다릅니다. 타피오카 전분. 와, 얘는 안 떠져. 와, 맛이 없지 않아요. 맛이 있고 탄력이 와 엄청난데? 근데 이거 풀어서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이 특징을 살리면서 베이킹을 할 수 있으면 타피오카 전분의 탄력이 느껴지는 어떤 크림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 사용해도 됩니다. 한번 궁금하면 만들어 보세요. 너무 재밌는데? 우와. 맛도 있어요. 오늘 되게 신기한 걸 알았네. 그 감자 전분은 진짜 감자 맛이 나요. 감자 맛이 나고 이 고구마 전분하고 감자 전분은 스폰지 케이크에서도 마찬가지고 크림에서도 그 혀에 남는 그 약간의 그 알갱이 덩어리? 뭐라 그러지? 버스럭거리는 덩어리? 가루의 느낌이 남아서 별로 맛도 떨어지고 그 식감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타피오카 전분은 이 타피오카 전분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특성이 있잖아요. 이 특성을 내가 잘 살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이 특성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맛도 있고 특징도 도드라지고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콘스타치로 만든 것과 박력분으로 만든 것은 박력분이 조금 더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신기하다. 너무 재밌는 실험이었어요. 오늘 전분 비교를 한번 해달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시작된 실험인데 항상 이렇게 실험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가 더 배워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서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